자, 이번 시간에 논의될 주제는 등기 당사자 적격, 등기 신청 능력 등에 관한 주제부터 봐야 되는데요. 등기 객체 얘기는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보려고 하면 말려버리고요. 나중에 지상권 등기,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할 때 중간중간에 사이드로 설명드리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틀만 갖고 갈게요. 그래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민법에서 또 예외 나오잖아요. 점유취득시효라고 해서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됐던 사례도 있다. 어떤 사안이었어요? 민법 할 때 공부했던 주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 분할을 했습니다. 이만큼 땅을 샀어요. 근데 경계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옆에 토지까지 이어서 건물을 지어버린 경우가 있다.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했다. 그럼 등기 청권 발생하게 될 것이고 토지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다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 인정됐던 사례가 있다. 민법에서 한번 나왔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당권도 기본적으로 경우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토지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아까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토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다 설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민법이랑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실 만한 게 자,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얘는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주의하셔야 돼. 지역권의 시효취득 등기해야지 지역권 취득합니다. 소유권의 시효취득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의 공시수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기 때문에 바로 분묘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 그러면 민법 공부하실 때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타인의 토지를 나다낼 수 있는 권리, 이런 소유권의 한 내용으로 봤던 것이지 독자적인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있었고요. 작년 문제 구성했던 것은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거에서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이런 표현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에 그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해놨냐면 교재 245페이지인가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등기 권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 신자,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 자체부터 정리하면은 245페이지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등기 권리자,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가 구성이 됐었죠. 자, 바로 부동산이 갑에서 을, 병순으로 매도가 된 사안에서 병이 을을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했을 때 이때 등기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된다? 을이 된다. 가볼까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을한테 등기를 안 넘긴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쟁점이 나오죠. 이게 허가 구역 안에서 만약에 갑에서 병으로의 중간신약 등기가 이루어지면 효력 규정 위반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에 비해서 허가 구역 외 지역에서 토지 관한 중간신약 등기는 이건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했었죠. 근데 이 사안에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게 병이라는 사람이 자 을한테 등기를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을이 현재 등기 명의를 안 갖고 있어. 그래서 을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누구한테 갑에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자 신청 뭐 이행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을 명의로 등기를 넘기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을 명의로 등기가 실행됐을 때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 병이 아니라 누가 된다? 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사안에선 을이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똑같이 사안을 보게 되면 이때 자 병이 을을 대신해서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을한테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갑이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갑을 뭐라 부른다? 등기
의무자라고 부른다. 해서 어떤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자,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 등기부상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논의를 한번 삼게 되면 가볼까요? 갑소의 X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을이 저당권 설정을 해서 저당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등기 권리자라는 사람은 누가 되고? 을이 되게 될 테고, 갑이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구조. 근데 이 저당권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말소 등기를 하면 누가 이익을 봐? 갑이 이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갑을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을을 뭐라고 한다? 등기 의무자. 그래서 어떤 등기가 실행됐을 때 등기부상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등기부상, 자, 바로 의무를 지게 되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렵게 문제 구성됐을 때 세법 영역에서 등록 면허세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등기 권리자가 누가 될 것이니까 바로 자, 을이 될 테니까 을이 등록 면허세 내야 될 테고요.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말소 등기를 하면 갑이 이익을 얻게 되니까 이때는 누가? 갑이 뭐가 된다? 지금 자,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세법에 나올 얘기인데 지금 하나 오타가 있어서 하나 체크를 하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등록 면허세라고 하는 것이 260, 자, 9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270페이지 가서 볼까요? 자, 오타 하나 수정을 해 볼까요? 지금 수정이 됐나? 안 됐구나. 지금 여러분 교재 270페이지 가면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 등에서 납세 의무자라는 표현 나와 있죠. 등기 명인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등기 권리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는 자, 등록 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등기 명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등기 권리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그게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다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 사람 등기 명인이 되는데, 사실 말소 등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다 등록 면허세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그 정도. 물론 등록 면허세 제일 중요한 주제는 그랬었죠. 등기 신고 납부라고 해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다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뭐죠? 납부만 하게 되더라도 다 무신고 가산세 등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등록 면허세에서 중요한 출제 이슈가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요. 교재 245페이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요 얘기가 사실은 뒤에서 나중에 등기 신청 능력 관련한 주제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영역은 아닌데 출제되는 영역이라는 것이 거의 한정이 되어 있고 출제 이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좀 까다롭게 나왔던 주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실체법은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실체법까지 해버리면 너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여기서는 등기 권리자, 이 사람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 하나 체크해드렸고요.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있는 것. 자, 외울 거 아니야? 자, 인이라고. 여러분 자료가 더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자연인하고 법인 등은 어떻다?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공동소유가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공동소유가 포인트가 돼. 우리가 단독 소유 있었죠? 예, 어린 아이, 유아라든가 외국인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어떻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즉 등기 권리자가 되거나 의무자가 될 수가 있다. 법인도 당연히 어떻다?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가 있다.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국공유지 이런 것들 우리 농지법 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국공유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 기본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즉슨 자, 국가 지자체가 소유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자, 그럼 출제 이슈를 가볼까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등기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이게 이제 총유라는 개념이 될 테고, 같이 비교해서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공동 소유가 세 가지가 기본 틀이죠. 공유라는 개념이 있고, 합유라는 개념이 있고, 총유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총 세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자, 공유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따로 이 뒤에서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에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공유의 개념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분할 청구도 할 수 있었던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공유. 그래서 공유에서는 당연히 각 공유자는 어떻다? 지분 이전 등기를 받음으로써 등기부상,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따져볼 실익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합유하고 그 다음에 총유라는 개념이 등기법에서 논의의 포인트. 이게 이제 출제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단독 소유는 출제위원 입장에서 개나 소나 다 한다고 치는 거야.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는 따로 공유 지분 이전 등기 이런 내용을 하면서 따로 문제를 구성하는 영역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공유도 하나 이슈가 돼. 근데 여기서는 이슈가 안 되고 합유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합유의 특징이 뭐라고 해서 지분자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공동 소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합유물의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도 다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합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민법상, 자, 우리가 이제 합유체라고 하는 것을 민법상 조합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어떻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해서 그 합유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합유자가 등기 명인이 되는 것이지. 자, 지금 이제 그 합유체 이름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더럽게 중요해. 민법상 조합은 절대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나중에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로도 표시할 수 없고 물상 보증인으로 표시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민법상 조합은 어떻다? 어떤 경우에도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민법상 조합 절대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그럼 이제 비교해서 법인 아닌 사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종중 같은 것을 얘기하죠. 또 교회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찰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합유에 있어서는 절대 합유체,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이 등기 명인이 될 수 없는 데 비해서 이에 대응해서 바로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어떻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그래서 전주시 무슨 파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법인 아닌 사단, 무슨 교회, 무슨 사찰 이름으로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합유와 총유를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습니다. 물론 다른 영역에서 공유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요. 근데 결국 문제를 구성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단독 소유는 나머지 전체적인 내용이라서 뭐 별로는 치고 지금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와 합유와 총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약간 이상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단독 소유 먼저 공부한 다음에 공동 소유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요 파트에서 출제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등기 당사자 적격,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민법상 조합 이름은 어떻다? 등기 이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 이름으로 어떻다?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외국인이 나오고 유아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태어나기 전에 아이 태어난 등기 당사자 적격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구질구질한 얘기이고 답을 구성을 할 때는 뭐라고요? 합유체로서 민법상 조합은 등기부상 명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총유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떻다?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다. 중간에 뭐 몇 가지 내용은 있는데 그런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답이나 똑바로 외우자. 왜? 문제에서는 기승전결이 있으면 항상 결팟해서 논의의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항상 시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 어떤 주제가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가장 어려운 것을 갖고 출제하고 답을 뽑아냅니다. 근데 수험생들은 공부할 때 처음부터 차근차근 또박또박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지쳐가지고 제일 중요한 내용 보기 전까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답이나 똑바로 외우자. 이게 결론이야. 앞으로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찬가지야. 뭔가 해보겠다. 택도 없는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기도 대단히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걸 인정 서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제한 능력자만 논의의 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법이라는 사단도 하나의 쟁점이 되는데, 일단 제한 능력자 등기 신청할 수 있을 것이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자, 바로 제한 능력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요, 개념으로 잡아내셔야 돼. 자, 등기를 해서 이익을 얻게 되면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제한 능력자가 등기가 실행됐을 때 이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어떻다? 등기 당사자 능력이 없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예, 이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해서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자 한다. 예,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자 할 때 미성년자 이름으로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어떻다? 이때는 등기 신청을 할 수 없고, 굳이 하려면 법정 대리인 등이 어떻다?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가능하겠지만은, 제한 능력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등기 신청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 텍스트를 하나 읽어보면서 의미를 새기는 게 아니라, 전에 이제 나왔던 것이 17세인 갑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다. 옳은 표현. 왜? 권리를 얻게 되니까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될 테고, 제한 능력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어떻다?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텍스트를 하나하나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문을 다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되는 주제. 자, 답이 되는 주제를 기억해 주시는. 그 외 쟁점으로서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인 아닌 사단은 손발이 없습니다. 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는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을 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 최대 세 가지가 되나요? 먼저 제일 처음에 논의가 됐던 게 등기 당사자 적격의 의미,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라는 개념, 30회 때 출제가 됐던 사안이고요. 두 번째,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어떻다? 등기 신청할 수 없다. 7년 동안 두 번 답을 뽑았던 쟁점,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될 테고요. 세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법인 아닌 사단, 등기 당사자 적격은 있으나 등기 신청 능력이 따로 없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관련해서 권리를 얻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다? 등기 신청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는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별 내용 없어요.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 쫄아서 그래.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말고 이런 게 전혀 포인트가 아닙니다. 기본 맥락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7년, 8년 동안 이걸 개고생을 해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거의 다 맞춰요. 거의 다 맞춰. 부러울 건 없어요. 정신 상태는 대단히 불량해져 있으니까 차라리 좀 공부를 못하는 게 나아. 이게 뭔 지랄이냐고 그냥 조문을 보면 다 떠오른다고 생각해봐. 이거 등기법 보다가 세법이 생각나고 세법 하다가 민법이 생각나고 하여튼 아사리판이 돼버렸어. 요는 뭐냐면은 기본을 외우게 되면 아무리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라고요? 그 문제를 다 풀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시험에 쫓기다 보니까 문제를 좀 더 풀어보면 혹시 낫지 않을까? 안 나아요. 똑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틀린 부분 계속 틀립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 개념 자체가 세팅이 안 된 거야.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중간에 짜증만 내지 말라고.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지. 많이 좋아졌지. 어머 이러다 붙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버텨내셨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별거 없어요. 그래서 텍스트 자체에 몰입하지 마시고 기본 맥락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등기 당사자 적격, 등기 신청 능력. 그래서 지금 자, 3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조합 얘기 가지고 4가지구나.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가지고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 얘기를 가지고 구성하다가 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것이 절차 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의미. 그래서 그 업어치고 매치고 하는 거야. 그냥 4개 중에서 보통 1년에 약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방식 등에 관한 주제 봐야 되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가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등기 신청 방식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